전설야담.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영감이 따른다. 김 씨는 노름에 빠져 살림을 일절 돌보지 않아 그 부인의 고생이 막심했습니다. 그날도 집에 양식이 떨어졌건만 김 씨는 그걸 뻔히 알면서도 노름판에서 밤새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부인은 너무 답답한 마음에 친정으로 가서 하소연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곡식을 빌려준 바 있는 오빠가 냉철하게 말했습니다. 그놈은 평생 마음을 잡지 못할 것이니 그 집에서 나오렴. 오빠의 말에 김 씨 부인이 고개 저으며 말했습니다. 4살 난 어린 딸을 차마 떼어놓고 나올 수 없어요. 곁에서 그 말을 들은 올케가 조심스레 권했습니다. 딸을 데리고 나오면 재혼하기 어려우니 몹시 힘들겠으나 한때의 인정을 끊고 나오세요. 어머니도 그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 사람의 권유에 김 씨 부인은 어찌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하다가 말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생각해 볼 일이고 우선 어린 것이 굶고 있으니 돌아가야겠어요. 오빠가 쌀 2마를 건네주며 재차 말했습니다. 잘 생각해보렴.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잖니. 오라버니, 쌀 고마워요. 오라버니 말씀도 되새겨 볼게요. 김 씨 부인은 집으로 돌아와 딸에게 점심을 지어 먹인 후 딸이 잠들자 착한 자식임을 새삼 느끼면서 반찬거리를 찾고자 들러나갔습니다. 부인이 한참 나무를 뜯고 있는데 딸이 엄마를 급히 부르며 달려와 하는 말이 아버지가 집에 와서 쌀자루를 보고는 챙겨서 가지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부인이 깜짝 놀라 달려가 보니 정말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약간의 양심은 있는지 쌀을 2대쯤 떠서 바가지에 담아놓고 친정에서 가져온 쌀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노름할 돈이 떨어지자 쌀을 팔아 미천을 만들려고 가져갔구나. 부인은 정신이 아찔해지고 맥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노름에 미치면 조상의 신주도 전당 잡히고 선산도 팔아먹는다는 속담도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신이 눈치 봐가며 친정에서 구해온 쌀을 가져가다니 이번만큼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이 어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이와 동시에 지금까지 겪은 여러 일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지난해 젖먹이 아들이 독감에 걸렸을 때 약방에 가서 약을 지어야 하는데 돈은 한 푼도 없고 남편은 이틀이나 노름판에서 돌아오지 않아 결국 그렁저렁 하다가 약을 써보지 못한 채 어린 자식이 죽은 일은 한시도 잊히지 않는 슬픔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생각하니 계속 지금처럼 살다가는 딸도 제대로 기르지 못하고 필경같이 굶어 죽게 되리라는 불길한 미래가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딸을 데리고 나가면 세상에서는 어미가 데리고 나온 자식이라 해서 천대하겠지. 부인은 갈팡질팡 혼란을 겪다가 마침내 결론을 내렸습니다. 딸을 떼어놓고 나가면 제 아비가 재영에게라도 맡겨 기를 테고 그러면 어미가 데리고 나온 자식이라는 천대를 받지 않을 거야. 부인은 몹시 괴로우나 한때의 인정은 서로에게 도움되지 않는다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부인은 딸이 두었기니 먹을 밥을 지어놓고 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급한 볼일로 외갓집에 가야 해. 혹시 내일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큰아버지 댁으로 가 있으렴. 그러자 딸은 엄마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이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엄마 가지마. 엄마가 안 오려고 그러는 거지. 내가 다 알아. 하면서 치마폭을 꽉 움켜쥐고 가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부인은 그런 딸을 보면서 의문을 품었습니다. 친정에 처음 가는 일도 아니고 오늘도 여느 때처럼 자연스럽게 말했건만 평소에 어미 말을 잘 듣던 딸이 무엇을 느꼈기에 이토록 슬퍼하는지 알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영감이 통한다더니 신령이 저 아이에게 알려준 것일까? 이에 부인은 딸을 떼어놓고 가면 죄인이라고 느껴
흐느껴 울며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부인은 딸에게 가지 않겠다고 말하고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이 깊어서야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인은 원수를 본 듯 고개를 돌렸는데 남편이 돈 한 꿰미를 아내 앞에 내던지며 말했습니다. 쌀 한 섬이라도 사다 놓으시게. 아마 처음으로 돈을 딴 모양이었습니다. 그제야 아내가 돌아앉으며 말했습니다. 쌀 한 섬을 사다 놓은들 그걸 고스란히 두고 먹을 수 있을까요? 부인은 투덜거리면서 돈을 농 속에 집어넣었고 남편 김 씨는 자기 역시 확신이 없는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피곤하다면서 먼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밤중이 됐을 때 김 씨가 갑자기 아야 아야 아픈 소리를 외치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곁에 누운 아내가 놀라 일어나 물었습니다. 당신 갑자기 왜 그래요? 김 씨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답했습니다. 꿈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나 이놈 또 노름하겠느냐고 꾸짖으시면서 회초리로 내 종아리를 때리셨다오. 김 씨는 이불을 걷고 자기 종아리를 만지면서 여전히 아픈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인은 어리둥절했지만 남편은 한참 생각에 잠기더니 굳게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내 이제부터는 절대로 노름을 하지 않겠소. 남편의 다짐에 아내는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노름하지 않겠다는 말을 수십 번 들었으니 그 말을 누가 믿으오리까? 그러다 문득 노름꾼이 돈 따고 노름을 끊는 일은 있어도 돈 잃고 끊는 일은 없다라는 소원이 떠오르기에 오늘은 돈을 딴 모양이고 또 아버지가 현몽했다니 이 기회에 노름을 끊을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희망이 생겨 어디 두고 보자고 말했습니다. 좋아요. 이번에는 정말 그러기를 바랄게요. 부부는 다시 잠에 빠졌는데 새벽녘 무렵 부인의 꿈에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외손녀 즉 부인의 딸을 안고 와서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길을 잃고 울고 돌아다니기에 데려왔느니라. 이 애가 장차 두 집안을 빛낼 터이니 잘 기르도록 하렴. 말을 마친 친정 아버지는 사라졌고 그 순간 김씨 부인은 크게 놀라서 잠에서 깼습니다. 부인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어제 겪은 여러 일과 관련된 예지몽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른 생각 말고 딸아이를 잘 키워야겠어. 곧이어 새벽닭이 울자 남편이 웬일인지 일찍 일어나더니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리고 장작을 살피고는 지게를 지고 나무하러 산에 갔다 왔습니다. 그날부터 김 씨는 과연 노름을 끊고 살림에 충실했습니다. 이에 따라 살림이 넉넉해졌고 부부 금실도 좋아졌습니다. 김 씨는 노름에 빠졌을 때는 아내 몸에 손도 대지 않더니만 밤이 되면 사랑 가득한 눈길로 아내에게 신호를 보내곤 했습니다. 그 결과 연년생으로 아들 둘을 얻었는데 모두 영민했습니다. 살림이 넉넉해진 김 씨는 집에 독서당을 두어 자식을 가르쳤습니다. 딸도 동생들과 함께 독서당에서 공부해 학문을 쌓았고 훗날 소문이 퍼져 정승 아들과 혼인하여 시댁과 친정을 빛냈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